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거의 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느낌에.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된 날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상은 계속 올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당히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그 매일마다 올린다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실수한 것 같지는 않는데 시장을 잘못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최종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다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요일날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기술적 반등 의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전날 제가 그날 그 금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재유행 불안감으로 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들어올리는 방법과 만약에 그 2차 확진이 되게 심해진다면 추가로 하락하는 그 상황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 쪽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올라왔는데 이게 그 하락을 돌리는 의미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는 데 대한 어떤 반발 매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한 마이너스 2. 그 후반에 가서 한 2.8, 한 3,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 미국 선물 지수가. 그리고 일본 증시도 지금 마이너스 3.47%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74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일본 증시도 많이 빠지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로 빠져가지고 그 부담감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발생을 해버렸는데요. 종가 저가로 마감될 정도로 급락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오늘 7점 몇 프로 빠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가 7.09%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소가 한 4.7% 정도 빠지고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이건 그 제가 그 전번에 설명드릴 때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그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 6월달 선물 옵션 만기 때 그 일입니다. 6월 10일 날 외국인이 거의 거래소를 다 팔아버린 상황에서 지수를 지탱했던 게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이 상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탱했는데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버림으로써 이 상방 포지션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급락할 때 받쳐줄 만한 이런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흘러내리니까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외국인 기관이 그대로 그 방치해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 그 손실 보게 되는 그 상방 쪽에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빠지면 그 옵션 선물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리려고 시도할 건데 지금은 주식을 거의 안 가지고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주르르 흘러내리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걸또 개인이 거래소에서 한 1조 2천억 하고 코스닥에서 한 2,700억 정도를 받아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빠질 위험성도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갭으로 떨어져서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원래 이게 만약 투매가 좀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1차 투매에는 무조건 동참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빠질 때 이때는 이유 불문하고 다들 던지니까 지수가 흘러내릴 때는 그냥 묻지마 하고 그냥 던져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급락하는 패턴이라면 투매가 맞는데 아직까지 투매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코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거래소를 보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게 투매 증상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매수를 안 받아주고 가만 놔둬 버리니까 쭉 흘러내리 버리는, 그러니까 흘러내리니까 개인들은 산맛의 밑에서 계속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의 가장 큰 주 범위는 미국 선물 지수 급락, 그러니까 해외 미국 선물 지수 급락 부분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북한에서 또 위협적인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는 시점에 잡아보면 될 겁니다. 오늘 완전히 빅텍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한 3, 4%대로 계속 행보하고 있다가 이때쯤에 뭔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또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에서의 어떤 위협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텍 같은 종목은 보통 인버스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기 좋은 종목으로 보통 빅텍을 잡습니다. 그 인버스 종목 중에 엘컴텍하고, 엘컴텍도 인버스 종목인데, 엘컴텍은 금 가격이 폭등할 때 그때 이제 좀 먹히는 거고, 오늘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빅텍이 인버스 관점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텍 스페코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전쟁 관련주도 뒤따라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한일 단조라든가 그 전쟁 관련주들이 오늘 거의 파티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남북 경협주들 보시면 거의 한 13%대 급락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쟁 관련주가 급등하고 남북 경협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 이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잘못 받는 부분은 뭐냐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증시의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선물 지수가 한 3% 정도 빠지니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는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이 부분하고 일본 증시 빠지는 거는 북한 위협보다는 코로나 재유행 2차 확산 이 악재로 해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알콜이었기 때문에 이 손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관련주, 그러니까 전쟁 위협으로 해서 증시가 급락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전쟁 위협으로 해서 모든 증시가 전쟁 나면 뭐 이판사판이니까 다 빠지는 그런 관점으로 봤다면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코로나 재확산 관점으로 해서 빠지는 걸로 보여서,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하면 손소독제 알코올 이 종목이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근데 시제는 지금 코로나 변종이 나오고 있다, 변이 종목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이런 뉴스로 해서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 빠지고 자리를 지켰는데 한국알콜은 의외로 좀 약했습니다. 이게 아마 미수 신용이 많아가지고 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던지고 전쟁 관련주인 빅텍 스페코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체력이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우선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전쟁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던지고 저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알코올을 정리를 못하고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하고 팔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밀려가지고 손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좀 손실이 나오는 걸 복구하기 위해서 풀배팅을 쳐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등 나올 것 같은 자리에서 풀배팅을 쳤었는데 여기서도 반등 나올 걸 노리고 한번 쳤었는데 더 밀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위협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진다고 봅니다. 아직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2차 확산했을 때 계속 전쟁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한국 알코올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코로나가 최초 발생해서 지금 나갈 때 이때가 2월 20일부터 2월 24일 정도 되는데요. 2월 20일에서 24일 날 코로나가 처음 그 확산해 갖고 주가가 급락할 때 한국 알코올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2차로 하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1차로 하락하고 나서 2차 하락할 때도 한국 알코올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급락해 버렸을 때 이때는 같이 따라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걸립니다. 코로나는 재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재확산으로 해서 얘가 올라가는 그 효과도 있겠지만 지수가 너무 급락하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얘도 같이 따라 내려간다는 이 부분이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많이 빠지는 날은 한국 알코올도 그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덩달아서 따라 내려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제가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전쟁 관련주 쪽으로 지수 급락에 대비해서 그 빅텍하고 스펙고 이런 전쟁 관련주 쪽으로 다 몰려가 버렸기 때문에 수급에서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고 미수로 물려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계속 샀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던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던지는 힘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이 상황이 코로나 관련해서 빠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장 끝날 때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그 6.15 공동선언했던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맞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한마디 하셨는데요. 그게 3시 26분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는 부분이 영향을 거의 못 줬습니다. 이 꺾여 있는 흐름을.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전쟁 관련주가 급등해 있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된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가지고 돌릴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담화 내용에 방송 그 내용의 주는 이제는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강력하게 추진해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허락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역 관련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어렵지만 방역 부분만큼은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어떤 시도가 나온다면 호재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을 잘못 본 제 입장에서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말은 믿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뭔가 되게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벼랑 끝으로 막 몰고 가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이제 뭐 그 반란 같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주민 동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잡기 위해서 남한 쪽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북한 주민들 내부 단속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어떤 그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대북 특사를 보낸다거나 어떤 대화하자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개성공단을 없애버리고 금강산에 있는 시설을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빅테크하고 스피커가 급등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이 있었지만 남측에서 북한의 화해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이전에 먼저 도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전쟁 관련주가 급등하는 것은 이치에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따라 내려왔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저는 코로나 확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섣불리 손절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 번 더 승부를 걸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은 상당히 그 위험했고 시장도 잘못 읽었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더라도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딱 우리 애들이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돼지열병 때 크게 손실 볼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며칠째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사람이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 정도로 제 스스로가 잘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오늘 제가 대응하면서 그 코로나 관련 종목을 손절할 상황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한 이 부분은 실수였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한 80만원대 손실 봤을 건데 추가로 더 건드리다가 손실이 더 커진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자꾸 밀려버리니까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딱 두 번 풀배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더 밀려버려 가지고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실이 좀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5월달에 벌었던 걸 오늘 거의 다 날린 것 같아요. 지금 잔고가 879만원이거든요. 아까 제가 한번 두드려 봤는데 879만원이니까 오늘 마이너스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원금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은 장 끝나고 반성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내일장에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다시 처음 출발하는 마음으로 재정비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오늘은 좀 상당히 부끄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 안 하고 싶었어요. 방송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제 실력이니까 자꾸 구차하게 이야기하면 변명밖에 안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맞는데 문제는 이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이 코로나가 확산해도 지수 따라 내려가 버리는 그 부분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오늘까지는 승부를 계속 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리하고 새 출발로 귀중한 한 달의 시간을 되돌려 버렸는데 벌어놓은 한 달치를 날려버렸는데 다시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손실 봐서 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요. 관심 종목도 다 지우겠습니다. 지수가 무너질 때는 다 필요 없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 관련주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은 한국알코올이고요.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